네, 반갑습니다. 다코스TV의 다코스입니다.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 나눌 주제는요, 기회로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기회를 위기로 만드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오늘 제 생각과 경험담을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네, 오늘 혹시나 어떤 기회를 위기로 만드는 거지? 어떤 사람들이 있지?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요,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기회, 여러분들 기회를 인생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회가 몇 번 올까요? 누가 뭐 이런 얘기가 있죠. 사람이 살아가는데 3번의 기회가 온다. 꼭 그때는 잡아야 된다. 또 어떤 사람들은 기회가 찾아와도 그게 기회인 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또는 기회가 찾아와도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자, 그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기회라든지 대비를 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와도 그게 기회인 줄 모르고 놓쳐버린다. 이렇게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저는 제 채널에서 이제 부동산 투자, 또 부동산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부동산 관련해서 앞으로 또는 또 자기개발 또는 앞으로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기회를 위기로 오히려 탈바꿈 되는 것인가, 혹시 그 기회를 어떻게 놓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경험한 바를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다니던 회사가 참 공기업이다 보니까 복지 혜택이 여러 가지도 참 좋았는데, 이 가장 좋은 혜택 중에 제가 가장 그 중에 생각하는 것은 집이 먼 직원들을, 또 형편이 안 되는 직원들을 위해서 회사 근처에 사원 주택이죠. 사원 사택을 이렇게 회사적으로 제공해주는 그런 복지 혜택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런 회사에서 이 사원, 이런 아파트 또는 사원 주택을 제공해주는 회사 여건 또는 해외 직원들의 복지 차원에서 그렇게 제공해주는 회사, 그런 공기업뿐만 아니라 또는 사기업도 마찬가지죠. 어떤 기업체 사장님들은 집이 먼 직원들, 또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을 배려하는 측면에서, 지금 사실 이 제가 운영하는 원룸에도 어떤 기업의 사장님이 본인의 직원들 숙소를 그 대여를 해서 그 직원들에게 아주 싸게, 거의 뭐 직원들이 돈 내는 건 별로 없죠. 회사 쪽으로 다 제공을 해주고 그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회사를 출퇴근할 수 있도록 먼 직원들을 위해서 회사 근처에 이런 또 원룸 숙소를 구해주시는 분도 있고, 또는 군인들도 있죠. 우리 군인들도 보시면, 이 직업 군인들 보시면 주변에 이제 아파트에서 사시는 분들이 아주 많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회사적으로 또는 군인도 마찬가지로 공기업도 마찬가지로 사기업도 직원들의 복지라든지 물론 이런 혜택 측면에서 이런 주거 공간을 제공해주는 이런 회사, 또 이런 것을 혜택을 받는 직장인들이 이게 왜 기회인지 모르고 이렇게 그냥 흘려버리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왜 이런 지금 혜택이 혜택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이게 또 기회가 기회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 혜택을 받는 사람들 중에서 이 많은 분들이 오히려 내가 지금 요즘에 내 집 마련도 힘들고 또 주거비에 나가는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드는 이런 세상에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회사에서 또는 어떤 내가 몸담고 있는 조직에서 내가 낼 비용을 대신해서 이런 회사가 내어주든지 또는 어디 국가기관에서 내어주든지 비용을 내 대신 이렇게 제공해 준단 말이죠. 그럼 나는 주거비로서 나가야 될 돈이 훨씬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아낄 수 있고 줄일 수 있는데 반해서, 그렇게 따지면 원래 계산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이 오히려 더 돈을 더 많이 아껴서 빨리 부자가 될 수 있는 길, 또는 빨리 내가 원하는 경제적 자유라든지 시간적 자유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 반대인 경우가 제 주변을 봐서라도 더 많더라는 것이죠. 자, 오히려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오히려 여기에 사시는 분들이 내 집 마련에 대한 의지라든지 이런 목적이라든지 방향성 자체가 오히려 더 의지가 더 줄어든다, 더 적어진다. 일반 다른 사람들, 내가 내 돈을 주고 지금 전세에 있거나 오히려 매매에 있거나 또 월세에 있으신 분들에 비해서 이런 비용을 나를 대신해서 회사라든지 조직에서 제공해주는 이런 엄청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오히려 내 집 마련이라든지 부동산을 통해서 어떻게 좀 공부를 해서 내 집 마련을 해야 되겠다, 또 부를 이루어야 되겠다, 또는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되겠다는 이런 의지 자체가 오히려 떨어지더란 말이죠. 이거 내 집인데 굳이 내가 집을 왜 사야 돼? 이게 처음에는 그런 생각 안 할지 모르겠지만 1년, 2년 지나고 5년째 또는 10년째, 20년째 이런 아주 좋은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게 반대적으로 가버린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내 집처럼, 내 집은 아닌데, 이게 오래 살다 보니까 이게 무감각해져 가는 거죠. 사람이 적응의 동물이라고. 1년, 2년 살았을 때는, 빨리 내가 돈 모아서 빨리 나가서 살아야 되겠다. 내 집을 살아야 되겠다. 내 집 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게 5년, 10년 지나면, 이게 무감각해지면서, 현실과 이상 사이에 이렇게 뭐, 복잡미묘해지면서, 여기는 그냥 회사 것이 아니고, 원래 회사 것인데, 이게 내 집 아닌가? 이렇게 그냥 생각이 들 정도로, 거기에서 수십 년간 오랫동안 사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회사 것이 아니고 내 것이기 때문에 그냥 내 것이란 말이죠. 정반대 결정을 해버린다는 거죠. 주거비를 최소화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돈으로 어떻게 돈을 잘 모아서 종잣돈을 모아서 뭐 부동산 투자가 됐든 또 다른 투자가 됐든 해서 내 자산의 규모를 늘리고 또는 현금 흐름을 또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계속적으로 만들어가는 계속적으로 그런 방향성으로 가야 되는데 이 방향성이 아니고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이 기회를 오히려 위기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오히려 주거비를 통해서 아낀 이 돈을 투자를 위한 종잣돈이 아니고 오히려 안일하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투자 재테크에 대해 관심도가 점점 떨어지거나 아예 없어져 버리고 이 돈을 어떻게 해서 좀 더 내가 즐길 수 있는데 사용할 것인가, 어떻게 해서 지금 나에 대한 보상 또는 내 가족을 위한 보상을 위해서 좀 더 이런 쇼핑 또 이런 뭐 여행 또는 유흥비 또는 식비 또 이렇게 외식비라든지 또 야식 이렇게 시켜 드시는 분도 많고 또는 그러니까 생활비, 마트 가서 쓰는 돈, 여러 가지 계속적으로 내 돈을 계속적으로 내가 여기서 살아야 된다는 그런 뭐 회사에서 다 계속 무상으로 제공해 주기 때문에 나는 아주 적은 최소의 주거비만 뭐 세금 조금 내고 계속적으로 난 여기서 살아갈 수 있는데 굳이 내가 왜 내 집 마련을 해야 돼? 머리 아프게 내가 굳이 왜 돈을 모아야 돼? 이런 안일한 생각적으로 점점 가버리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는 남들보다 더 즐길 수 있고 남들보다 더 풍족하게 살 수 있고 더 좋은 것도 살 수 있고 차도 좋은 거 끌고 다니실 수 있고 비교되면서 나는 정말 잘 하고 있어. 이봐 지금 이렇게 돈 벌어서 난 더 잘 살고 있잖아. 아유 저렇게 돈 한 푼 두 푼 아껴서 저렇게 뭐 하려고 그래. 저렇게 힘들게 왜 살아. 하겠지만 이런 게 본인 자체는 정말 잘 살고 있고 뭐 지금 인생을 즐긴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시간이 5년 10년 20년 30년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나는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이 회사에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영원히 나는 근무를 하고 싶어도 시간이 점점 지나감에 따라서 회사에서는 나를 뭐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경제 논리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언젠가는 회사에서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가 그만두고 싶을 때 또는 내가 자이든 타이든 내가 원하지 않든 원치 않든 원하든 회사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에서 나오면 그런 혜택들이 모두 다 계속 유지되나요? 모두 다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때 가서 퇴직 1년, 2년 앞둔 분들의 걱정이 커지는 거죠. 그때 가서 현실적으로. 제가 예전에 회사 다녔을 때도 지금 당장 회사를 나가야 되는데 지금 주거비로 이런 내가 거의 뭐 예를 들어서 나가서 지금 집을 새로 구해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내가 투자를 했다거나 또 종잣돈을 모았다거나 이런 전혀 노력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장 나가야 된다는 그때 가서 눈앞에 현실이 지금 큰일 났네? 내가 지금 모아둔 돈 없는데? 내 회사 나가면 회사 이 사택도 내가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된다는 거죠. 군인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군인들도 언제까지 내가 계속적으로 군대 생활을 할 수 없고 일반 사기업 다니신 분들도 언제까지 내가 그 기업에 계속적으로 근무를 할 수 없다는 거죠. 정년이 있든 뭐 있든 없든 간에 언젠가는 내가 나이가 들면 거기서 그 조직에서 내가 나와야 되는 순간에 그때 위기로 엄청난 위기로 나에게 다가온다는 거죠. 집이 없으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통장에 돈도 없는데 내가 지금 살 집도 없다. 그럼 월세로 아주 내가 지금 잘 이렇게 뭐 좋았던 일, 주거환경 자체를 아주 열악한 곳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가족도 많아졌다. 그럼 어떻게 원룸에서 살 수 있는 조건 안 된단 말이죠. 그럼 최소 3룸, 2룸에는 이사를 가야 되는데 거기에 매달 나가는 주거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거기다 대고 내가 연금도 없는데 국민연금도 조금밖에 없고 노후를 위한 뭔가 현금 흐름도 창출해 놓지 않은 상황에서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택을 나와야 된다. 또 회사에서 제공해주는 그런 원룸이라든지 숙소로 나와야 된다는 그런 시점에서 아차 싶은 거죠. 위기가 나에게 닥쳐왔구나. 그 전까지는 전혀 정말 몰라서 그 위기를 내가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란 말이죠. 이런 기회, 이런 정말 나에게 좋은 혜택들이 계속적으로 내가 영원할 것 같이 그런 착각 속에 내가 빠졌다는 그런 여태까지 내가 그런 누력을 두렸던 혜택들, 내가 즐겼던 그런 것이 오히려 나에게 독이 돼서 다시 역으로 나에게 엄청난 위기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히려 이런 아까 처음에 이런 분들이 내 집 마련 의지가 약한 의미가 그런 의미, 그런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모든 사실 결과 자체가 지금은 내가 혜택을 영원히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착각 속에 내가 살기 때문인 거죠. 하지만 5년 뒤에 10년 뒤 또는 20년 뒤 나는 언젠가 조직을 나오게 되고
그 위기는 그대로 나와 내 가족의 정통으로 그 화살이 나에게 맞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30년 동안 잘 먹고 잘 쓰고 즐겼는데 아니 뭐 그저 욕심 없이 그냥 뭐 단칸방에서 살면 되지 않겠는가도 이게 여러분들 가능하겠습니까? 절대 이게 행복은 뭐 자꾸 소박한 데서 하고 무소유의 이런 개념을 가지면서 과연 사람이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누렸던 그게 엄청나게 줄어들면서 정말 열악한 환경에 살았는데도 계속적으로 그런 행복감, 안정감이 계속 될까요, 여러분들? 정말 저는 정말 성인이라든지 정말 마인드 자체가 보던 사람보다 다르신 분들 제외하고는 그때부터는 정말 불행의 시작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오늘 그 영상 주제 자체가 기회를 위기로 만드는 사람들의 특징이나 공통점들에 대해서 제가 부동산 관련돼서 접목시켜서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이 기회가 기회인 줄 모르는 사람들, 남들은 가지고 싶어도 정말 함부로 가질 수도 없는 그런 권리라든지 혜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따라서 이런 나에게 어떤 결과가 나에게 다가오겠죠. 당연히 내가 어떤 선택을 했는가에 따라서 내가 어떤 결과도 내가 다 모든 것은 책임져야 한다는 그런 것이 아마 오늘의 결론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책임지는 것, 뭐 열악한 환경에 사는 것도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책임질게 이렇게 하시는 분이라면 지금 그 생활을 계속적으로 유지해도 상관없지만 과연 그것이 내가 정말 안정되고 행복감을 계속적으로 노년에 은퇴 후에 유지될 수 있다면 그게 유지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 이런 혜택을 받으신 분 중에 가지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이런 대다수의 분들을 생각해서 또 내 스스로 나와 내 가족이 안정되고 조금 지금보다 덜 팍팍한 그런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 지금이라도 미래를 준비하는 이런 조금의 준비를 지금부터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영상을 이렇게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자, 어느 쪽이 올바른 방향일까요? 여러분들 결론을 스스로 한번 해보시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혹시나 도움 되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바쿠스TV 바쿠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